016 히말라야를 넘어서 6장-1 양탕 사원의 축제에서 나는 곤사카 사원의 밀라파 대사, 타코후 사원의 퉁나 대사를 만났다. 둘은 매력적인 사람들로 각 전문 분야에 아주 정통했다. 두 사람 역시 힌두어를 할 줄 알았다. 마치 제2의 언어처럼 능숙하게 구사했다. 나는 기뻤다. 그들이 각 분야에 대해 내게 말해주는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다르창을 설득해서 나와 함께 동행하게 했다. 그는 내가 부탁하자 기뻐했다. 왜냐하면 그는 밀라파와 퉁나의 제자들이 얼마나 진보했는지 보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세 사람 사이에는 강한 연대감이 있었다. 그들은 누구의 제자들이 가장 진보했는지 보기 위해 우호적인 경쟁을 하였다. 다음 날 우리는 곤사카 사원으로 향했다. 나는 원장의 방들 중 하나를 제공받았다. 원장은 간된 사원에 있었다. 거기서 그는 재편된 의술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그 속에는 생리학, 물리학, 식물학, 정신과학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그것을 서구의 교육 과정과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조악하고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 훨씬 더 진보돼 있다. 밀라파의 말에 의하면 자신의 이름은 위대한 성자 밀라레파에서 따왔다고 한다. 밀라레파는 오랫동안 살면서 자신의 내밀한 지혜를 드러내는 10만 개가 넘는 시를 지었다. 밀라레파는 위대한 기적의 행자로 알려져 있다. 그의 기적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본 반파의 승려들보다 자신이 더 위대한 믿음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해 공중부양으로 카일라스 산 꼭대기까지 날아간 것이었다. 그 후 이 기적적인 힘들을 배우고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원과 대학들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그가 오랫동안 가르친 라마들이 놀라운 힘들을 개발하고 기적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한다. 밀라파의 말에 의하면 곤사카 사원은 한때 그 대학들 중에 하나였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사원으로 변하였다. 그래서 나는 밀라레파를 줄여서 밀라파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지. 밀라레파가 겨울 동안 에베레스트 산의 깊은 눈과 빙하에 의해 격리된 상태에 있었지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초능력 때문이었다. 밀라파가 말했다. 무엇보다 먼저 나의 제자들이 배워야만 하는 것은 특별한 호흡법을 통한 공중부양이야. 특별한 호흡법을 수련하면 몸이 가볍게 되지. 때로 너무 가벼워져서 떠다니는 것을 막기 위해 무거운 것으로 내리눌러야 할 정도지. 인도에서 공중부양을 본 적이 있다고 말하자 그가 웃으며 그것은 아이들 장난에 불과하다고 딱 잘라 말했다. 먼저 나는 14세에서 18세 사이의 소년 라마를 택하지. 왜냐하면 오랜 코스의 예비 수련을 거친 후에만 룽곰파의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지. 수련자는 주의 깊게 호흡을 통제하고 몸과 마음을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어야만 해. 몸은 완벽하게 부동의 상태가 돼야 하고 깊은 트랜스 상태에 침잠할 수 있어야만 하지. 그래야 내적인 힘들을 사용하여 의지로 극성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지. 내가 말했다. 요가의 가르침에 의하면 특정한 호흡법을 통해 대기 중의 자유에너지를 몸속으로 유입시키면 몸이 가벼워지고 의지를 통해 빠르고 느리게 어떤 방향으로든 움직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 그가 단언했다. 하늘을 나는 라마, 소위 룽곰파는 놀라운 존재야. 그가 트랜스 상태에 들어가면 어떤 영적 존재에 의해 몸이 지배당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아. 오랜 기간 수련하면 공중부양을 할 수 있어. 왜냐하면 공기가 몸속에 삼투되어 뜨게 만들기 때문이야. 극성이 변화되는 거지. 그렇게 하여 룽곰파는 엄청난 속도로 산과 계곡을 넘어 아무런 피로감도 느끼지 않고 장거리를 이동할 수 있어. 피로감은 인력 때문에 생기는 거야. 몸을 움직일 때 그것이 지구의 끌림을 당하기 때문이지. 룽곰파는 목적지를 향해 일직선으로 날아가. 산을 넘든 협곡을 가로지르든
속도에는 변함이 없어. 산을 넘어갈 때도 평야를 할 때와 마찬가지 속도야. 하루에 100마일 넘게 갈 수 있어. 내가 아는 어떤 롱곰파는 그것보다 더 멀리 날 수 있어. 명심해야 할 것은 그 기술을 터득하는 데는 오랜 시일이 걸린다는 사실이야.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지.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오컬트 과학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야. 그 놀라운 기술을 볼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흥미로울 것 같다고 내가 말했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그걸 볼 수 있는 자네는 행운아야. 존경하는 계시 린포체가 자네에게 그 기회를 주도록 당부하셨지. 내가 말했다. 공중부양의 과학을 완전히 터득하려는 마음은 없어요. 제게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저는 힐링 치유 이 전문입니다. 하지만 공중부양이 어떻게 행해지는지 참관이 허락된다면 저의 일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일 아침 우리 수련장으로 가보도록 하지. 그곳은 수련하는 동안 외부와 차단돼. 거기서 자네는 룽곰파를 직접 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격리된 협곡으로 내려갔다. 그곳은 또 다른 작은 산줄기 뒤편에 기다란 평지에 자리하고 있었다. 밀라파에게는 단지 3명의 제자만이 있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3명이면 일생 동안 가르치기 충분한 숫자라고 한다. 나는 3명의 제자의 호흡 수련법을 관찰했다. 밀라파의 말에 의하면 그들은 지난 10년 동안 수련해오고 있다고 한다. 3개의 흙더미를 원추형으로 쌓았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결과부좌 자세로 앉았다. 서서히 그들이 땅에서 떠오르더니 원추형 흙더미 위에 닿았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 꼭대기 위에 천천히 내려앉았다. 이렇게 하기를 수차례. 그러고 나서 그들은 발을 펴고 섰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다. 그들은 서서히 땅 위에 떠올랐다. 한 발을 다른 발 앞에 두었다. 그리고 일련의 리드미컬한 바운드. 그들의 눈이 먼 곳을 응시했다. 그들의 2 다리가 땅에 거의 닿지 않은 상태로 움직였다. 한 걸음에 아주 빠른 속도로 20피트 정도 튀어 올랐다. 이 모습을 지켜본 것은 스릴 넘치는 놀라운 체험이었다. 룽곰파를 직접 본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나도 가르침을 받았다. 나의 몸이 아주 가벼워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의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르창과 함께 타코후 사원으로 이동했다. 우리는 퉁나 대사로부터 깍듯한 환대를 받았다. 그의 전문은 마인드 리딩, 즉 달리 말해 텔레파시였다. 나는 텔레파시에 아주 큰 관심이 있었다. 왜냐하면 나의 힐링 작업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나는 지체 없이 본 수련으로 들어갔다. 놀랍게도 나는 퉁나의 마음을 빨리 읽을 수 있었다. 아마도 우리 사이에 동조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인 듯 했다. 나는 자연스럽게 텔레파시 수련에 빠져 들어갔다. 그가 티베트어로 말하는 동안 나는 힌두어로 말했다. 그렇게 한 것은 우리의 상념 형성을 돕기 위해서였다. 나는 그것이 아주 쉽다는 것을 발견했다. 별다른 노력이 필요 없었다. 퉁나는 나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 상념은 에테르 속에서 전파처럼 파동친다. 에테르 속에서 수많은 전파가 동시에 존재하지만 서로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상식이다. 이 보이지 않는 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장치만 있다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전파가 소리로 수정, 변화되는 것이다. 퉁나가 말했다. 인간에게도 송수신 장치가 있어. 뇌의 수체가 송신기관이라면 송과 선은 수신 장치야.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연파가 발송되면 그것에 동조된 상대방은 그것을 받게 되는 거야. 특별한 노력 없이 그것은 가능해. 그것을 받기 위해 의식적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해서는 안 돼. 느낌이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내버려 두어야만 해. 이 느낌은 상념으로 바뀌게 돼. 그러면 자네는 수신 내용을 알게 되지. 그것은 사실상 사고라기보다는
일종의 느낌이야. 사고는 뇌의 수체를 작동시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송과선의 수신 체계에 왜곡이 생기게 되지. 나는 그 말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가 티베트어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생각하려고 노력하면 그것은 완전히 수신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의 전체 사고 형태가 수신되었다. 퉁나가 말했다. 자네는 타고난 수신자군. 자네는 타고난 영매이기 때문에 영감을 통해 말하고 있어. 자네는 사고 없이 말하고 있군. 내가 대답했다. 정말 맞아요.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생각하는 순간 말을 헤매게 돼요. 하지만 느끼는 대로 말하면 술술 아주 잘 나와요. 정확해. 그가 말했다. 자네는 텔레파시를 더 배울 필요가 없어. 자네는 타고난 영매야. 자네 같은 사람들은 많아. 하지만 그 소질을 발견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지. 내가 타고난 영매라는 그의 말에 나는 기뻤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항상 읽고 있었다. 비록 그걸 인식하지는 못했지만 이미 언급한 대로 나는 전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을 치유해왔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할 줄 몰랐고 나 역시 그들의 언어를 할 줄 몰랐다. 그들이 말할 때 나는 그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럼에도 나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확실한 그림이 잡혔다. 소위 직관을 통해 나는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그들의 상념과 느낌이 내게로 전달돼 왔고 나는 그들이 느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들이 진지한 마음으로 왔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었다. 나는 그들이 나를 좋아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었다. 그들이 의심하거나 두려움에 쌓여 있는지도 알 수 있었다. 그들의 사소한 생각, 느낌들이 내게는 명료하게 느껴졌다. 나는 사원에서 20명이 넘는 제자들이 서로 텔레파시를 수련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가장 잘 맞는 상대를 골라 짝을 바꾸었다. 그들의 송신과 수신의 정확성은 놀라웠다. 우선 송신자가 자기 앞에 있는 판에 알파벳이나 숫자를 적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상대방이 그것을 적었다.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송신자가 한 단어나 문장을 적었고 그런 뒤에는 책을 속으로 읽었다. 그러면 수신자가 그것을 그대로 따라했다. 기록자가 곁에 있다가 수신자의 말을 그대로 적었다. 그들이 틀리는 일은 결코 없었다. 놀라운 정확성이었다. 차츰 둘 사이의 거리를 멀리 떼어 놓았고 마침내는 산맥을 사이에 두고 교신했다. 그것은 공간이라는 것은 없으며 우리는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빛과 소리는 에테르파를 통해 전달되지. 퉁나가 말했다. 상념과 느낌도 마찬가지야. 나는 거기에 열흘 동안 머물렀다. 퉁나와 나 사이에는 깊은 우정이 싹 텄다. 그는 티베트어로 말했고 나는 힌두어로 말했다. 수련을 겸해서 일상 대화에서 늘 그렇게 했다. 수년 후 런던에서 열린 한 영교 모임에서 퉁나가 영적으로 와서 내게 말했다. 그에 의하면 자신은 여전히 육체를 지니고 있지만 링수이라 은자님 이 분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나온다. 의로부터 아스트랄 비행을 배웠기 때문에 영적으로 나의 사역을 돕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 나는 생각했다. 세상에는 인간들이 아직 꿈도 꿔보지 못한 많은 엄청난 일들이 존재한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결정적이다. 왜냐하면 나를 제외한 그 누구도 퉁나의 존재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종종 퉁나의 텔레파시적인 영향을 느끼고